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본의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 604강은요. 증여세 세무조사의 쟁점 10여인과 대응 방법론을 예시해 보겠습니다. 조사 근거나 대상은 전 국민이 해당이 되는 거, 증여세는. 사업을 안 해도. 측정 방법은 이제 PCI 지수인데, PC는 이제 재산 증가액에서 소비 지출액을 더한 다음에 여기서 순소득 인컴을 빼면 그 차액이 있으면 크면 탄루가 되는 것이고, 요 지수가 PCI 지수가 크면 단 탈세가 크다는 얘기다. 그래서 착수를 해서 착수 포인트는 그래서 고가 부동산이나 고가 재산,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세청에서 AI 분석을 통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세재경전을 9월 7일자에 내지에 제가 이렇게 원전을 한 페이지 썼습니다. 잘 보시고 찰칵해서 여기다 출력해 놨습니다. 자, 첫째,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조사 근거가 뭐냐? 납세자의 자진신고에서 완결되는 법인세나 소득세, 양도세 이런 것들은 이제 자진신고 자체를 하니까 조사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증여나 상속의 경우는 국세청 세무조사로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진신고가 아니고 세무조사로 완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증여나 상속의 건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한 번은 간단한 실사라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대상자는 증여나 상속은 이제 모든 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개인, 어린 자녀나 학생, 배우자, 주부, 무직자 등 모두가 해당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산 이거에 할 때 그럼 착수 포인트는 뭐냐? 재산 증가와 소득 지출 간의 차액이 이제 분석 시스템인데, 이걸 PCI로 적용한다. 그래서 PCI, 프로퍼티 재산 증가 플러스 소비 지출이 이제 총 그 사람이 그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의 그 가치, 거기에서 자신이 신고 소득이 인컴을 빼면 거기에서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그 차이가 크면은 신고가 덜 했다는 얘기니까, 또 더 많은 재산이 증가해서 뭔가 다른 이상한 자금 원천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세무조사, 증여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특히 착수 포인트는 이제 고가의 부동산, 고가에 등기하는 자산 이런 거, 호화생활 이런 걸 때 노출되는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누군지 투서를 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다섯 번째로 취득자금에 대해서 자금조달 원천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부모의 차용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용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금이 이전돼야 되고, 사용 약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환 과정이나 이자 지급 같은 게 있고, 원천에서 납부가 되면은 이제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부모의 자금 원천이라고 해서 일부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실질이 정확히 입증이 돼야 되지 그냥 말만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는 인정이 안 돼서 증여세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득자는 기준시가 적용 문제에서 실질 거래액이나 객관적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준시가 낮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실질 거래가액을 비교가능 가격을 알아보거나 감정가액을 받아가지고 차라리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과거 증여자산 합산기간이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은 10년, 지금 어떤 증여로부터 만 10년까지 소급해서 합산을 하는 게 있고, 손자 등 비상속인은 5년간 합산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부정행위나 무신고, 누락신고 등의 경우는 15년간 소급 합산을 해서 증여세를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 모든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증여 공제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왜냐하면 증여라는 것은 불로소득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무조건 과세하는 개념 때문에 많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직계 전비속에 대해서 10년간 자녀 공제액은 5천만 원이 최고인데, 현재 이제 이걸 1억 원으로 증가시킨다는 이제 그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배우자 공제는 6억 원인데, 이것도 10년간 이렇게 1년 6천만 원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손은 안 댄다, 그런 얘기죠. 근데 10년간 증여 재산을 내서 합산해서 이제 공제료를 빼고 나서 1억까지는 10%, 5억 초과에 대해서 5억까지는 20%, 5억 초과에 30%, 10억 초과 40%, 30억 초과 50% 이렇게
누진세율이 팍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중산층 내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도 40, 50%대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 증여 재산이 있을 때 일부의 전세금이나 차입금이 있으면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양도세로 환산이 되고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가 되니까 이 같은 하나의 증여세의 높은 세율을 잘라가지고 양도세하고 증여세로 놔두면 아무래도 낮은 세율을 두 번 다 적용받으니까 좀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부담부 증여 재산이 1세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세금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부담부 증여를 하면 순증여 하나의 세금이 이렇게 이제 다단계 누진세율로 적용될 거를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양도세하고 증여세로 하니까 높은 세율을 낮은 걸로 두 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부담부 증여의 장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본인 사망 10년 내에 증여재산 모두 합산되는 재계산되니까 누구나 10년 단위의 장기 수증 증여 플랜을 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0세가 넘은 자기의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년 단위로 잘라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가족 전체의 통합 세금이 적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온전하게 이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그래도 한 30, 40% 내죠. 그러나 그래도 50%, 40%보다 낮은 걸로 막을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고맙습니다. 안세의 박인종 행했습니다.